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 네, 아나운서 권재은입니다. 네, 오늘 날씨도 정말 추웠습니다. 날씨는 추웠지만 네. 또 시장이 강해서 좀 마음이 그러니까요. 따뜻하셨죠. 네, 코스피 지수는 뭐 외국인이 끌어줬고요. 네. 뭐 기관도 끌어줬고 코스닥 지수 역시나 또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네, 시장이 좀 반등한 만큼 시장 이야기도 꼼꼼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도 저희가 알차게 오늘 1시간 반 동안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또 문자,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2034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팅창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고민되시는 종목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이 자세하고 또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담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 시장 이야기부터 해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할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좌의정에는 최진욱 팀장 그리고 이지은 본부장 모셔봤고요. 네, 우의정에는 조선일 매니저 그리고 신일서 소장님 모셔봤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드디어 상승이 나왔습니다. 네. 윤 대통령의 확고한 공매도 개편 의지 덕분에 뭔가 증시가 전반적으로 좀 훈풍을 이어받은 것 같아요. 맞아요. 뭐 지수가 상승하면서 좀 지킨 거는 긍정적이긴 한데 뭔가 수급이 약간은 애매하거든요. 뭐 조선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기관의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게 단기 수급일지 좀 이어질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상승세 이어질까요? 저는 상승세가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을 사실 이제 요즘은 미국 시장하고 커플링하지 않고 디커플링이 좀 많은데 어제 같은 경우에 IT 대형주들이 조정함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호재가 2개가 나왔죠. 그래서 4% 이상 급등을 했는데 오늘 방금 이제 FT 시장도 보니까 1.15% 아주 강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첫 번째 호재가 사이버 트럭을 1년 이상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중고로 팔면 안 된다는 게 체결이 되니까 와 이제 완전 슈퍼갑이죠. 고객들이 1년 동안 절대로 팔지 못한다는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요. 거기다가 인도 쪽에서 지금 인도 쪽에 테슬라의 저가 자동차를 이제 수출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가장 걸림돌이 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그 진입장벽에서 관세를 너무 많이 물면 안 되는데 고가 차량이다 보니까 아무리 저가이더라도 인도 내에서는 비싸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관세가 좀 많이 물려지는데 이번에 잘 합의를 봐서 인도에서도 시장에서 많이 진출하려고 이제 한다는 발표와 함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와 함께 아주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했는데 특히나 오늘 아침에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공매도 금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아직도 기울어져 있다. 평평하게 원래대로 복구를 하기까지 지금 내년 6월까지가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이제 주식시장이 상승할 때까지 계속 공매도 금지시키겠다는 발언을 하면서 이게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제도 제가 저녁 프로그램에서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주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대표 종목이 에코프로 BM인데 오늘 12% 이상 급등했고요. 종가에 무려 한 7% 이상 급등 마감을 했는데 뿐만 아니고 2차 전지뿐만이 아니고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파두가 급락을 한 이유가 있었죠.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고 한미 반도체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ISC도 어제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별로 적자로 전환되면서 전반적으로 2차 반도체 종목들도 업종군들이 3분기 때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전부 다 어저께 조정을 보였는데 오늘 다 일제히 상승했죠. 어제 ISC랑 한미 반도체를 매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ISC가 12% 이상 급등을 했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분위기가 계속 갈 것 같습니다. 왜? 공매도 이슈뿐만이 아니고 저는 이제 지난 방송에서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꼭 1999년도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처음 도래될 때였는데 10년, 20년 먹거리를 위해서 투자했던 종목들이 거의 그때 지수만 500% 이상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도 성장주들 섹터가 내년까지 계속 상승을 하면서 상승이 상반기까지는 저는 확실하다고 믿고 있고요. 분명히 이에 대한 기조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이런 때 겁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 주식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조선일 매니저님은 최근에 시장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뷰를 좀 계속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좀 맞아요. 겁내지 말고 한번 도전해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밤에 있을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눈을 이 CPI 소비자 물가지수로 또 향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관심도가 떨어진 것 같긴 하지만 맞아요. 지난번 9월 CPI가 3.7을 기록했었잖아요. 이번에는 어느 정도로 나올지 그리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 신일섭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물가는 급하게 많이 오르는 것도 안 좋고 그냥 안 오르는 것도 안 좋습니다. 물가가 안 올라버리면 혹은 떨어져 버리면 그건 디플레이션인 최악의 경우가 되는 거고요. 경제 성장 자체가 멈춰버립니다. 물가가 안 오르면 싸서 좋을 것 같죠. 기업이 파는 물건이 값이 안 나가면 기업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채용을 안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갈 데가 없겠네요. 놀겠죠. 경제가 마비가 됩니다. 그건 최악의 상황, 디플레이션이에요. 하이퍼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게 디플레이션이고요. 하이퍼 인플레이션은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것 또한 경제 활동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그러니까 그거를 잘 다스리면서 잘 애다루듯이 막 얼레고 달래고 하면서 데려가는 게 FRB 의장 그리고 FRB의 지금 그 연방은행 총재나 이런 멤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금 3.7 나왔고 이번에 예상이 3.3이네요.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2022년도 제일 높았을 때가 9까지 갔네요. 9%. 네. 지금 9%를 찍고 쭉 떨어지고 있거든요. 9부터 2.6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3.7, 3.3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 상황이 2017, 18년도가 그때가 뭐 2.5, 3 이 사이였거든요. 2.5, 2.7, 3 이 사이였어요. 그래서 그 수준에 지금 다가서기 직전입니다.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금 상승률 그 수준으로 돌아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 이제 코로나19 위기 상황 이후에 유동성을 부으니까 물가가 엄청나게 상승한 거죠. 유동성을 부으니까 돈이 도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돈을 회수하는 국면에서 이 경기 침체가 안 오면서 조금씩 잘 회수를 해야죠. 이걸 또 급격하게 회수해버리면 또 이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을 쏟아 부어가지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몰핀을 너무 많이 맞으면 사람이 정말 약 맞은 것처럼 미친 듯이 뛰어나가요. 자기 체력도 안 되는데 그러면 또 사람이 나중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3.7, 3.3 요 정도까지 왔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내리면은 그쵸? 지금 그 2017, 18, 19 수준으로 돌아간다. 파월이 2%를 정했나요? 파월이? 네. 맞죠? 2%대까지는 이 긴축을 풀지 않겠다. 그러니까 뭐 그 정도 수준 2%에 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뭐 그 얘기도 이제 안 나오겠죠. 파월 입에서도 뭐 이게 옥젠다 이 얘기가 안 나오기 때문에 뭐 피봇을 원하잖아요. 사람들은 지금. 이게 되게 웃긴 거죠, 사실. 경기가 너무 뜨거워가지고 조금 죽기를 바래요. 왜냐면 경기가 너무 뜨거우면 파월이 계속 긴축을 할 테니까. 경기가 조금 죽고 막 실업수당 청구고사가 높게 나와요. 실업자들이 막 많아지고 그러면은 파월이 아유 너네 힘들구나 하면서 좀 줄여주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죠 지금.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보통 상황이면은 실업수당 청구고사가 줄어들어야 좋은 거 아니에요? 맞죠? 실업수당 청구고사가 지금 많이 나오길 바라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왜냐 피벗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피벗이 농구에서 한 발을 축으로 해서 도는 거잖아요. 그쵸?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도 많이 보지 않았어요? 센터가 블럭 쳐주고 이 지금 저희가 돌아 나가죠. 커리가 돌아 나가잖아요, 한 발로. 그 피벗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파월이. 그러니까 비둘기파가 다시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피벗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 피벗의 전환점이 CPI가 2%대로 파월은 못을 박았죠. 그러니까 지금 3.3이니까 여기서 좀만 떨어져서 뭐 2.9, 2.8 된다. 다음 달, 다다음 달에. 그러면 이제 파월이 약간 커리처럼 한 발목을 축으로 돌아설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럼 시장에 이제 안정이 되겠죠. 시장에 굉장히 좋은 어떤 상황이 특히나 성장주, 빅테크주 이런 데에서 파월의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오면은 급등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시장을 좋게 보는 이유 우리나라 시장이랑은 아무 상관없어요, 사실. 우리나라 시장의 종목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게임은 다 미국에서 결정하는 거죠. 미국에 아주 잘 나가는 종목들이 잘 가면은 우리가 그만큼 그냥 뒤에서 뒷공문을 좀 쫓아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지금 보시면은 뭐 엔비디아를 필두로 해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부터 시작해서 뭐 세계 3대 장비주들 지금 신고가 돌파한 것도 많고
역사적 신고가 눈앞에 둔 게 되게 많아요. 그런 시점에서 만약에 저 비둘기파 발언까지 나온다? 다다음 달에? 그럼 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한 애들은 더 날아갈 것이고 신고가 전고점을 강력히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출현을 하면서 걔네가 한 100m 달리기 정도를 갔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많이 가면 한 70% 정도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달려 있다. 그리고 CPI는 안정이 돼가고 있다. 파월의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 네. 결국 전환될 시점을 곧 노려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제 물가에 대한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지금 유튜브 채팅창에는 3.2가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네. 오늘 밤 10시 30분에 나올 CPI 지수까지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으로는 테마주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빈대랑 폐렴 테마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지금 뭐 중국에서 파생된 이 폐렴이 국내에도 좀 퍼질 거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뭔가 이 테마의 강도가 약간은 좀 한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네. 이 테마주 지금 눈여겨봐야 될지 최진욱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런 테마주 지금 관심 가져도 될까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테마주들의 상승 사이클은 조금 살아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조금 조심히 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경우가 폐렴 부분들인데 일단 이게 이제 매년마다 이제 날씨가 좀 쌀쌀해지게 되면은 좀 자주 발생을 해주는 좀 질병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처럼 좀 자주 오는 그런 질병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소아 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발생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아직 국내에서까지는 뭐 감염자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고 여전히 이제 중국 쪽에서가 발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중국 쪽에서는 병동이 부족할 만큼 지금 감염이 계속 나와주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플라즈마 이 폐렴 같은 경우가 항생제가 지금 내성이 있어가지고 좀 안 먹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2차 항생제 부분들이 있어서 뭐 인허가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뭐 도입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국내 주시에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이 위더스 제약입니다. 위더스 제약이 좀 폐렴 관련 치료제를 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실 테마가 만약에 붙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위더스 제약이 조금 더 대장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 밑으로는 좀 메가 ICS가 또 버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메가 ICS까지도 결국에는 모든 지금 바이오 기업들 제가 말씀드린 기업들 자체가 전부 테마주로 엮여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사실 지금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게 되면 한 차례 좀 뛰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구간대에는 저는 맞다고는 생각은 합니다. 일단 거래대금들도 최근 들어서 좀 자주 들어와 준 부분들의 양상을 볼 때는 한번 좀 마이코플라스마 관련해서 테마가 좀 붙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 전에 이제 빈대 테마까지도 현재 좀 시장에서도 붙어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빈대 테마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는 빈대라는 벌레 자체가 좀 흔하지가 않은 벌레인데 네. 외국 쪽에서는 굉장히 좀 흔한 벌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살충제로는 지금 감염을 확산을 지금 계속적으로 못 잡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 쪽에 살충제를 계속 도입을 시켜가지고 긴급 허가까지, 긴급 승인까지 내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사실 이 빈대 같은 경우는 아직 감염 이 확산 자체가 아직 잡혀져 있는 상황들은 아니다 보니까 이 빈대 테마나 뭐 마이코플라스마 테마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일단은 12월 초까지는 좀 이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중국 쪽에서 이제 폐렴 부분들은 분명히 확산세가 나와주면서 국내에 분명히 또 이슈에 한번 좀 치명적인 좀 주가에 좀 한 차례 움직여줄 수 있는 이슈가 저는 연속적으로 좀 나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된다고 좀 말씀을 해드립니다. 일단 지금 뭐 일정이 굉장히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뭐 CPI부터 시작으로 뭐 미중 정상회담 셧다운 부분들 이런 일정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일정들을 전부 다 소화를 해주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에 좀 방향성이 부각이 되면서 뭐 성장주라든지 IT 기업들의 대부분 사이클이 돌아와 준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그때는 이제 테마주들이 가기에는 다소 좀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 테마주들의 사이클이 계속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은 지금 부분에서 큰 하락은 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 한번 넣어 두시고 큰 하락세가 나오지 않는다. 어느 정도 박스권을 지지를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한 차례 좀 튈 수도 있는 좀 가능성도 좀 염두해 보시면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2월 초까지는 좀 계속해서 이런 테마주들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반도체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 한미 반도체 급락세 뭐 조금은 진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엔비디아 지금 신고가 행진 보여주고 있고 뭐 이제 실적 발표도 예정돼 있는데 국내 증시 반도체주들도 이제 좀 훈풍을 받을 수 있을지 이지훈 본부장님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 종목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어닝 쇼크에 대한 부분 때문에 좀 실망스러운 매물들이 많이 쏟아졌는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견조하게 좀 자리를 잘 잡고 있고 또 엔비디아에서 이번에 새로운 칩을 또 공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작용을 좀 해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다음 주 이제 실적 발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후로 좀 변동성은 확대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HBM 관련주 그리고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대표적으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유진테크, 원익 IPS 같은 경우에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를 하고 있고 또 HBM 관련된 종목들 대표적으로 한미 반도체도 오늘 강한 반등 탄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도 이제 반도체 종목들은 계속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일시적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 때문에 흔들리긴 했지만 그 방향성이나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내년에 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관련주들 보유하고 있으신 분들은 좀 긍정적인 관점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래도 잘 또 지금 시장 흔들림에도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판단을 해봤을 때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반도체 관련주들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또 내년 초반까지도 계속해서 좀 훈풍이 이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변하지 않고 또 투자 관점을 좀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